자, 오늘은 아무 말 시간인데요. 사실 그동안 제일 많은 아무 말 요청이 있었던 거는 면접 팁입니다. 면접 팁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또 면접 왕인 건 어떻게 하셨지? 저는 면접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자신 있어, 면접에. 나는 원래 뭐 실력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자신감이 아니고 면접에서의 요령만큼은 진짜 저도 나름 그 연구 많이 했죠. 연습하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제 요번 학기 끝나고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면접을 할 때 필요한 팁들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습도 면접은 본 적 있나? 없는 것 같아요. 너는 뭐 취직하거나 할 때 면접 안 봤어? 들어가기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특채 이런 상태에서? 특수직이니까. 경쟁 면접 이런 건 안 봤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 대상자였던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제가 또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상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넘버링 1번도 아니야. 0번. 요건 꼭 챙겨라. 많은 분들이 그 대화 스킬 이런 게 1순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말투나 뭐 태도 뭐 이런 거. 0순위는 뭐냐면 일단 외모입니다. 외모 좀 신경 써라. 특히 면접 가는 날 복장이라던가 그런 거 신경 써라. 엄청 좋은 복장을 입거나 엄청 꾸며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TPO에 맞게 때와 장소에 맞게 입고 가시라고. 혹시 무슨 뭐 중요한 뭐 사무직 면접 자리 이런 게 있는데 만화 그래픽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떨렁 입고 간다던가 아니면 어제 밤새고 온 듯한 되게 막 까치집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꼬질꼬질하게 간다던가 그런 분들이 면접장에 없을 것 같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쟤는 어디 밤새고 이 앞에 사우나에서 자다 왔나? 싶은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엄청 과할 필요도 없어. 기본적으로 분위기에 맞게 깔끔하게 잘 좀 신경 쓰고 가야 돼요. 때와 장소 그런 분위기에 맞게 적당하게 자기를 꾸밀 줄 아는 기본기는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근데 그런 부분 있지 않아요? 되게 너절하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보다 좀 그 댄디하게 잘 차려입고 오는 사람이 업무상 신뢰도도 되게 높게 평가되고 특히나 이제 대외 업무 같은 거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외모는 0순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대화 스킬 뭐 이런 거일 것 같죠? 아닙니다. 거꾸로 이거부터 말씀드릴게. 대화 스킬을 연습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말하는 태도 이런 걸 연습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그거 그렇게 잘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걸 끄집어내는 그 태도 간의 밸런스, 그 밸런스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 몰라? 근데 아는 것처럼 이만큼을 포장해? 진짜 꼴 보기 싫습니다. 그죠? 그렇죠. 면접관들이나 그 업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몇 마디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지식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고 경험은 어느 정도 해봤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대략 알맹이가 요만큼인데 이렇게 부풀려서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 완전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내가 요만큼 알면 아주 겸손하게 내가 아는 만큼만 얘기해주는 게 훨씬 더 점수를 따. 어떻게 하면 되게 잘 아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을까? 얘기하는 스킬 같은 거를 쓸데없이 키우잖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막 내성적인 게 과도하여 막 앞에 가서 막 벌벌벌 떨다가 자기 아는 만큼도 얘기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내가 아는 만큼 그냥 담백하게 그냥 꺼내놔야 되겠다. 요만큼 압니다.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아요. 물론 이제 아는 게 너무 없으면 그건 문제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 뭐 사전 지식은 조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준비가 돼 있고 다른 부분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일해 나가면서 경험 쌓고 열심히 해보겠다. 이 정도로만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뽑는 자리야. 굉장히 자기 경력 부풀리거나 허세 부리듯이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척은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실제로 같이 일하잖아?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제일 일에 방해돼. 선무당들.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주는 게 훨씬 서로 업무상 깔끔해요. 사람을 뽑다 보면 황당할 정도로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그건 좋지 않아요. 말하는 스킬에 막 집중해가지고 연습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내가 요만큼 알면 요만큼 아는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고 그거 이상으로 더 좋게 이야기하려고 그거를 밸런스를 깨트릴 필요 없어. 잘 맞춰야 돼. 겉과 속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 이건 아까 외모 얘기도 마찬가지야. 허세 부릴
꾸리려고 막 비싼 시계, 막 비싼 양복, 막 남한테 빌려가지고 막 해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 밸런스도 안 좋은 거지. 내가 20대 지금 신입사원 지원하는 건데 신입사원이 갖출 수 있는 수준의 밸런스로 치장하는 거야.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균형을 벗어나면 다 이상하게 보이고 남의 옷 빌려 입으면 티나. 아는 척하는 거 다 티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당연한데 잘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원하는 그 회사나 기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지 않고 갑니다. 에?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이숲 녹음실에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 네네. 그러면 녹음실이라는 곳이 대략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고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어떤 업무를 하게 되겠구나. 현재 녹음실 업계의 현황이라던가 아니면 미래 비전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건 상식 아니야? 아니 알아보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많이들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고 그냥 와. 면접관들이 당연히 하는 질문 중에 우리 녹음실에 지원을 하셨으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단골 질문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에 시원스럽게 대답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녹음실에는 정말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녹음 일도 있겠고요. 믹스 일도 있겠고요. 음향적인 실무들도 있겠지만 영업도 있겠고요. 유지관리도 있겠고요. 다양한 또 사이드 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와서 어떤 일을 맡아줄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이 녹음실에 어떤 가려운 부분을 내가 긁어줘서 이게 좀 더 잘 되게 할 수 있느냐. 나를 뽑은 게 돈이 아깝지 않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선제시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거고요. 요즘 녹음실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왜 우리 녹음실을 선택했냐. 그런 거 질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습니까? 하는데 왜였더라? 왜였더라?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와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이게 속마음이지. 근데 최소한도 그날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이 회사 가면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겠구나. 그 회사 취직이 됐다고 치더라도 가서 뭐 할 거야? 이습 씨는 뭐 하고 싶어요? 했는데 아무 대답 못하면 그럼 그 회사에서 선호도 제일 낮은 일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대답 못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에 대한 조사는 해봐야 돼요. 제가 가끔 이게 경제TV 볼 때가 있는데 경제TV 채널에 보면 모의 면접 방송 뭐 이런 거 있다? 취준생들 모아놓고 실제로 그 회사에 사람들 나와가지고 모의 면접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진짜 항상 답답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원자들이 생각보다 그 회사에 대해서 안 알아보고 와. 우리 회사 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야를 지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그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한 사람 진짜 생각보다 많고요. 대부분의 좀 사이즈가 있는 회사들은 홈페이지가 있잖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직도랑 그런 거 다 있어. 무슨 부서 있는지 다 나와 있잖아. 이 중에서 어떤 부서에 어떤 정도 자리를 나는 원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정도 준비를 안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참 신기해요, 저는. 대부분의 업계는 자료가 오픈된 자료들이 있어요. 왜 업계 백서 이런 거 있잖아. 게임회사 만약에 지원한다고 쳐. 게임 업계 백서가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게임 업계 백서가 있습니다. 정말 두께 이만한 책이 있어요. 요즘은 PDF로도 올라와. 그냥 가서 검색해서 찾아서 보면 요즘 게임 업계가 뭘로 벌어먹고 살고 있고 수출은 얼마 하고 내수는 얼마 정도 되고 어떤 회사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일을 하고 있고 내년 전망은 어떻고 앞으로의 트렌드는 어떻고 진짜 엄청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런 분석들이 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업계들 다 나와 있어요. 엔터업계도 거기 코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음반업계나 뭐 K-팝 뭐 이런 거 종류에 대해서 자료들 다 있습니다. 숫자로 다 나와 있어요. 작년에 K-팝 수출이 뭐 몇천억 했고 뭐 내수는 얼마였고 향후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백서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한 번만 읽어보고 가잖아? 굉장히 면접의 상위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엔터사를 지원을 해. 저희 엔터사에 와가지고 뭐 기획팀 지원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기획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쳐. 제가 앞으로 향후 K-팝 어떤 정도로 수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미국 시장 위주로 노렸었지만 그 외에 제3세계 뭐 남미라던가 여러 가지 그 시장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나초도 좋아하고 그 다양한 문화들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접목을 해서 그런 거를 해보는 출장 많이 다니는 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얘기를 청산유수같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또박또박 말이 전달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얘기해주면 사실 그렇잖아. 입시 볼 때도 마찬가지야.
학생들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잠재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그 학습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런 거를 점수에 많이 반영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직원이 이렇게 면접 보러 지원을 했을 때도 얘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좀 조사를 해보고 올 정도의 성의는 있구나, 앞으로 얘가 이런 정도의 일머리가 있다고 하면 일을 맡겼을 때 아주 뭐 개판 치진 않겠다, 그런 정도의 신뢰감은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밸런스를 깨트리는 발언들을 하면 그건 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엔터사에 지원을 했다고 치면 엔터 초년생일 거 아니야. 엔터사 경험을 직접 해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마치 경험해본 사실인 양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한 달이 건너서 카더라라는 얘기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요즘 뭐 그렇다던데, 뭐 요즘 하이브가 뭐 어떻다던데, 방탄소년단이 어떻다던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잖아. 근데 실제 외부에 공개되는 이야기와 또 업계 내부의 이야기는 많이 다를 수가 있고, 업계 관계자들이 들으면 완전 코웃음 칠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마치 내가 경험한 것이냐, 능수능란하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너무 과도하게 자신감을 내보이다 보면은 얘 완전 허풍쟁이구만, 허당이구만,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권한 콘텐츠진흥원의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자료로 이미 오픈이 돼 있고, 내가 어딜 레퍼런스 했다라는 얘기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 좋은 자료가 되는 거야. 포털 검색이나 이런 거 왜 찾아보면 기사 자료 같은 게 막 나오고 좀 뜬구름잡는 얘기들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블로그 글 같은 거,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 막 카더라 뭐 헛소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얘기 듣고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 주장의 이제 기반으로 삼는다던가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좀 어렵겠죠. 모든 업계 다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뛰어들어 보면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이제 마케팅 같은 걸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밖에서 보던 그런 마케팅이랑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 광고사 뭐 그런 거. 실제와 갭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왜 가끔 드라마에서 무슨 엔터사나 녹음실 이런 장면 나올 때 웃잖아. 야, 아유 진짜 장난해. 모든 분야가 그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상적으로 표현되는 거하고 실제는 되게 달라요. 본인도 가서 실망할 수도 있어. 근데 그 갭을 어느 정도 갭이 있을 거야, 현실은 다르겠지, 그런 부분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외부에서 제가 자료로 확인했던 바는 이러이러한데 앞으로 경험하면 좀 다를 수 있겠죠?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쉽죠. 이 정도 얘기하는 건 쉽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수준이 여러분이 못할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막 어떤 사람들은 화술 학원 다니고 막 그러더라. 여러분, 화술이 좋다고 인정받는 거는 무슨 아나운서나 이런 직업이지, 나머지 분야에서는 화술 좋아가지고 좋을 거 별로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왜 개발자들하고 대화하거나 할 때 보면 이게 말이 너무 능수능란한 사람은 왠지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 이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담백한 말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뢰감 가지 않아요? 엔지니어들하고 얘기할 때 말이 긴 엔지니어 전 싫어해요. 말이 긴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신뢰가 안 가. 내가 딱 얘기하면 아무 말 없이 이러면 됐나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신뢰가지. 그쵸. 우리가 작업하다가 처참면 되게 혼낼 때 있어. 야, 말하지 말고 해. 혓바닥이 길어. 혓바닥이 길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반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현업에서 오래 일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예측이 있는데, 자꾸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그 주저리 그 사설이 길면 아니야, 그 한번 해보는 게 나아. 한번 해봤는데 별로일 수도 있는 거잖아. 별로면 원복하면 돼. 원복이 안 되는 뭐 정말 크리티컬한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대부분의 일은 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또 원복해서 다른 버전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 말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신뢰감의 문제도 저는 그런 맥락에 있다라고 봐요. 아무리 말 잘해도 진짜 행동으로 하나 보여주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이 일단 그 회사를 지원하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그 회사가 속한 업계에 대해 좀 조사를 해보고, 그 업계의 미래에 대해까지 조금 더 조사를 해봤다.
그거는 여러분 진짜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인 거거든. 뭘 준비해야 되냐가 중요하지 내가 면접 가가지고 그 순간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되나는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업계에서 성공하신 어르신들을 많이 이제 뵐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면 말이 일단 길지가 않아. 말에 거품이 없다고 그럴까? 딱 중요한 핵심만 얘기해.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꽤 크게 성공한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모임을 할 때가 있어. 사석에서는 그렇게 막 헛소리가 많아요. 근데 걔네들하고 업무 얘기 딱 들어가면은 정말 말이 적어져. 딱 필요한 말만 해. 미사여구 이런 거 없어. 그냥 정말 담백해져. 업무 영역은 좀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하면 저는 자신감은 어느 정도 이제 단호함으로 표출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설이 막 길잖아? 되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사자 계열로 자꾸 느껴지기 시작해요. 질문은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나? 이거였는데 거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딱딱딱 이래서 이 분야를 하고 싶었고 이 회사가 그런 부분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도의 말이 적당하지. 저는 어려서부터 뭘 꿈꿔왔고 막 이런 식으로 사설이 길어지잖아? 그거 되게 보기에 좋지 않은 것 같아. 점수 따기 힘들어질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 영순이는 외모, 깔끔한 외모. 그리고 말보다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려는 내용과 말의 기술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사전조사. 그리고 그 사전조사 할 때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세요. 지식인, 나무위키, 유튜브 등등 그런 거 참고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세요. 모든 업계에는 협회가 있고 그 협회를 가시면 백서들이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나라에서 연구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그거. 특히나 이제 요즘은 이제 수출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수출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실에서 주변에서 둘러봐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그리고 이제 무형 자산들, 게임이라든가 엔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둘러봐가지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데이터를 살펴보지 않으면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좀 해보시는 게 그리고 평상시에도 좀 알아둘 필요도 있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업계라면. 저는 항상 음향기기 마켓쉐어 자료 보고 있는 거 아세요? 네네. 저는 항상 보잖아요. 어느 회사가 몇 % 정도 갖고 가고 있고 헤드폰은 어느 회사가 몇 % 정도 마켓쉐어를 갖고 있고 이어폰은 어떻고 이런 자료들을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더라도 그냥 내 필대로 내 느낌대로 요새 이게 잘 나가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캔 헤드폰은 점유율 소니가 압도적으로 높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선택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신뢰감이 있지. 내 마음대로 난 보스가 좋던데 요즘 보스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 많이들 쓰더라고요. 출처 내 주변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자료를 보면 사실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나도 자료에 관심을 두기 전에는 어느 회사가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도 광고 보고 알죠. 광고 많이 나오면 저 회사가 요즘 잘 나가나 보다 보통 이렇잖아. 근데 실제 점유율은 거짓말을 못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써보고 좋고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재구매율이 발생을 하고 선택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 선택되는 건 아닙니다. 브랜드빨이라든가 광고빨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긴 시간에 누적된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꾸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도 조금 달라지고 주식 투자 같은 걸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 사는데 그런 자료 한번 찾아보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면접뿐만이 아니고. 제가 오늘은 이제 면접 팁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상황에도 많이 적용될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오늘은 이 아무 말 한 편에 이제 축약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겉핥기식 얘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처한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생각보다 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은 다른 사람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공감대가 있어요. 궁금하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밤 아무 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또 월요일 힘차게 일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또 아직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빨리 자료 검색해 보시고 준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